그럼 혹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스캘핑 타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잡으세요? 요즘은 뭔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잠깐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침에 이때 돌파 위주로만 들어갔거든요. 최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똑같이 잘 지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네. 채널 잠깐 나오신 뒤로 처음 뵙는데 아, 맞아요. 한 24년도였나? 그때 처음에 나왔다가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 유일 100만이시잖아요. 아, 진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뭐 소식이 네. 있던데 뭐 네. 유튜브 하신다고. 아, 네. 채널을 이제는 조금 운영해볼까 해가지고요. 그동안은 뭔가 계속 스캘핑만 해왔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장 끝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촬영부터 편집까지 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 스캘핑뿐만이 아니라 종목을 좀 들고 가는 것도 하고 좀 이제 산업도 분석을 하면서 투자도 하다 보니까 제 유일한 수익원이었던 스캘핑으로부터 조금 다양화되니까 뭔가 심리적,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유튜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유튜브에서 주로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생각 중인 게 특정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아니면 특정 종목이 상승했는데 그 상승한 종목에 대한 이제 모멘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봐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막 만들고 있다 보니까 해보면서 뭔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거에 맞게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천이호님 하면 스캘핑이잖아요. 아, 좀 그렇긴 하죠. 제가 단기간에 이 스캘핑을 통해서 되게 빠르게 수익을 쌓아 나갔는데 작년까지는 한 7.6억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동일한 매매를 안주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매일이 똑같아지는 것 같고 트레이더로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니까 한층 더 좀 성장해 보자 이런 욕구가 시간이 지나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승장이 왔을 때 연습하는 기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나이도 좀 젊은 편이고 아직은 뭐 이런 불편한 부분이 없으니까 몸적으로. 근데 네. 이제 뭔가 5년 10년 나이가 더 들어서 지금 하던 매매를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로지 스캘핑만 말고 좀 더 다양한 매매 방식을 만들어 두는 게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조금 연습했던 기간을 갖는 게 좀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과는 괜찮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뭐 그냥 스캘핑만 오로지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해서 그냥 주식으로 올해 한 1억 3천? 네, 이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연도별로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쓰던 본계좌고요. 아, 스캘핑이랑 요걸 이제 계좌를 좀 나눠서 하시나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아직 정형화로 딱딱 해두진 않았다 보니까 뭐 스캐핑 하던 계좌로도 사보고 아니면 이제 그냥 부계좌로만 또 사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스윙이고 이거는 1300 그리고 이거는 5900 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6300 이렇게 3개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잘 싸우고 계시네요. 네. 예전 영상 댓글들 보면은 뭐 스캘핑 이거 뭐 안 된다, 뭐 결국 망할 거다, 뭐 이런 말들 많았는데 맞죠. 잘 싸우고 계신 것 같네요. 용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일 바꾸시면은 더욱더 수명이 연장되시지 않을까. 좀 이제 저는 가늘고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하셨던 뭐 스캘핑 투자나 뭐 조금 길게 끌어가신 포지션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예를 들 만한 게 올해 그나마 가장 좀 셌던 테마 중에 스테이블 코인 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 애들이 단순히 죽을 쪽이 아니라 그래도 한 달 내지 뭐 2주 정도는 봐볼만 하다 해가지고 관심 있게 이제 들고 갔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하루 사고 팔고 이런 기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3, 4일씩 이렇게 들고 갔던 매매도 했고요. 예전에는 그냥 당일 올라가는 종목만 거래를 하려 했다면 지금은 이제 돈이 들어온 종목을 반등하는 것도 그 반등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반등폭에 대한 수익도 얻고자 그런 것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렇게 NHN KCP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렇게 18% 이렇게 찍히고 그랬거든요. 와, 예전이랑 확실히 수익률 단위가 다르긴 하네요. 네, 확실히 많이 몰입해야 된다는 그런 거로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루 만에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와서 판 것도 있고요. 보면은 하루 만에 반등 나와서 바로 팔았잖아요. 한 8% 이렇게 찍혀 있고, 단순히 죽을 테마가 아니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 싶은 거는 좀 더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사보기도 하고 끌고 가져가 보기도 하죠. 그럼 모멘텀이나 반등을 예상하는 거는 어디 보고 조금 아시는 편이에요? 지금 봐서는 GPU 쪽이 네. 되게 쇼티지로, 특히 미국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큰 이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쪽으로 저는 다음에 어디 쪽이 좀 수요가 부족할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몰릴 만한 이슈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년에 예측을 해보면, 올해는 이제 AI 가속기, 반도체 이쪽보다는 그냥 전력 그 자체에서 조금 돈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특히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발전기를 뭘 설치한다고는 하는데 그 발전기가 설치되는 소요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네. 근데 데이터 센터는 내년만 돼도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전력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2차 전지나 뭐 SOFC, 전력 반도체 뭐 이쪽이 조금 돈 냄새가 난다. 그럼 그런 정보들은 보통 어느 채널 통해서 습득하시나요? 보통 제가 미국 주식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이제 상승하고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가 하면서 이제 먼저 미국 거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좀 찾아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스캘핑 하실 때는 들어가서 상승하면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빠르게 거래를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을 늘리셨는데, 그거에 대한 매도 타점 어떻게 잡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어떤 테마가 생겼는데 그 테마가 들어온 돈이 꽤 크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죽기보다는 다시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요. 아니면 이쪽 분야는 확실히 뭔가 펀더멘탈 쪽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뭐 SOFC나 아니면 뭐 전력 반도체 이쪽이 현재 지금 부각되지 않지만 부각될 만한 이슈가 있다 하면은 좀 더 길게 가져가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한 그 테마에 돈이 많이 몰렸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파동이 이제 끝나다가 잠깐 눌렸을 때,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싶을 때 보통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차트로 예시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좀 강했던 게 HJ 중공업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돈이 들어온 게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단순히 죽진 않을 거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선과 15일선 사이에서 1차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봐보는 것 같아요. 이때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만약에 프로젝트가 죽지 않았는데 꽤 조정이 빠졌다, 제대로 된 반등이라는 것도 없이, 그러면 이 한 중간 가격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비중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분할로 진입할 정도의 시드만 진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래 하실 때 이제 호가창은 크게 안 보시겠네요. 호가창보다는 지수 좀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엔 거의 호가창 위주로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호가창 차트, 그리고 이제 실시간 조회수, 순간차 네. 열량, 뭐 그날에 돈이 얼마나 돌았는지 이런 거를 막 복합적으로 봤죠. 확실히 뭔가 좀 바뀌시긴 하셨네요. 네, 조금 병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올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네네. 뭔가 이게 들고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스캐핑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요. 하면서 좀 신경 쓰여가지고 조금 너무 빨리 털린 부분도 있는데, 뭔가 지수가 좀 다시 조정이 나와지면 그때 조금 다시 한번 과감히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여유롭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섹터들을 지금 노리고 계신 거죠, 그럼? 우선 그쪽이 돈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렇겠죠. 스캘핑 타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잡으세요? 요즘은 뭔가 이제 아래서 잡는 스캘핑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돈 들어온 종목 위주로, 돌파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지정 상승한다고 해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때도 좀 몰리는 테마나 종목들이 약간씩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잠깐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침에 신전기술 이때 돌파 위주로만 들어갔거든요. 3번 정도. 좀 늦게 봐서 오늘
스캘핑한 네, 종목이시구나. 그래서 한 1200주? 한 1억 2천 정도 사가지고 아쉽게 고점에 다 팔진 못했어요. 이제 한 12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좀 버텨봤는데 못 가는 흐름에 그냥 이 정도만 이제 짧게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테마주 장세일 때는 장시작부터 돈이 예상되는 소형주에 바로 몰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인데 지금은 좀 살짝 수급주 장세의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이 몰린다는 걸 먼저 파악하고 좀 차분히 그 다음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손실은 조금 막고 승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이제 매매 횟수는 좀 떨어지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한전기술 이렇게 들어간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강했는데 이게 좀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보면은 좀 강했는데 이 정도 부근이었단 말이죠. 보시면 한 9시 18분 좀 괜찮은 자리에서 버텨주길래 만약에 여기서 버티다가 좀 더 돈이 들어오면은 다시 고가 트라이를 노릴 만한 기대라서 그것보다 상승률이 좋은 한전기술 원전 섹터 여기에 돈이 더 몰릴 수 있겠다, 상승률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걸 판단하고 같이 들어가던. 관련주를 보시면서. 근데 좀 그쪽 대장이나 뭐 가장 거래대금 잘 터진 종목을 보고 이렇게 조금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수급주보다는 그냥 테마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좀 답답해요. 물량도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게 지금 보면 올해 되게 코스피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 패턴? 이런 투자 시장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한 정부에서는 막 이 주식시장을 엄청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뀔 수 있겠다.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소형주 위주로 이제 테마만 돌고 그게 변동성이 엄청 크고 그런 종목에만 돈이 몰렸다면 요즘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뭐 이렇게 중대형주나 수급주 특히 더 많이 이목을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되게 코스피 위주로 갔는데 만약에 내년에는 코스피가 잘 못 간다, 그렇다고 하락하지 않는다면 코스닥이 좀 끼맞추기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중이에요. 하긴 코스닥이 많이 못 가긴 했죠. 네, 맞아요. 코스피 너무 잘 가는데 코스닥은 30%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스캘핑이랑 그러면은 스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매매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가 좀 꺾이고 고점 같다, 저는 지금 좀 고점 같아서 최근에는 이제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그냥 스윙 계좌는 거의 없고 그냥 가치 투자로 좀 들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좀 스케일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온다 싶을 때는 그때는 조금씩 이제 스윙으로 사보고 이런. 비중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 맞춰서. 네, 종목이 나오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나왔을 때는 그 NXT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NXT라는 게 생겨서 호가 보는 게 조금 달라지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SOR에서만 거래되는 호가들이 있고 아니면 KRX에서만 거래되는 호가가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저는 원래 예전에 8282 창을 사용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제 8284로 보시면 좀 더 이 KRX랑 SOR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나오는 호가 잔량이라서 8284 창을 써서 하는 게 좀 더 한눈에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8282 창이랑 똑같은데 단순히 이제 그냥 SOR 창이랑 KRX 호가 잔량을 같이 통합해서 보여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요새 이게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호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걸 잘 몰랐을 때 그냥 아침에 켰는데 호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8시 5분쯤 되니까. 보니까 이제 제가 그 KRX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벙찌고 그런 적이 있었죠. 오늘은 최근에 이제 바뀌신 거래 방식이나 유튜브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상 보게 될 분들 네. 또는 이제 션이오님의 구독자가 되실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요즘 시장이 괜찮아져서 그래도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물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조건이나 뭐 스펙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기만의 기준, 방식을 잘 세워두면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뭔가 1천 화금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부리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무분별하게 하다가 저도 5천만 원이라는 대학생 때의 큰 돈을 다 날리고 20만 원만 남았었거든요. 그때 제 심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때 저는 이제 어떤 방법들을 찾으려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다른 이런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강님 채널이나 제 채널을 이제 봐주시고 시행착오 기간을 줄여 나가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식이나 뭐 기준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시죠. 이름이 머니 크루즈예요. 머니 크루즈 뜻이 뭐예요? 이제 크루들을 모아갖고 그 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 목적지 하나야. 돈. 돈. 어쨌거나 버는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돈 버는 거.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은 중간에 우리 좀 어망덤 좀 펼쳐보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좀 머니 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픽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뭐 한 10몇 프로 오르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 내일 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 뭐 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 유튜브에서는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편입 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는 있다. 원래 이제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친 컨텐츠의 맛,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통깡, 강민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